그러면 이제 한국의 투자자들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한 2, 3년 전서부터 그 외국 그 글로벌 투자에 해외 네. 주식에 투자하는 거에 관심들이 많이 쏠렸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나스닥, 미국 시장에 많이 투자가 됐고요. 근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12년 이상 쭉 우상향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작년에 그 미국 시장에서 돈 번 한국 투자자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사실 계속 그대로잖아요. 그게 뭐 작년뿐만 아니라 네. 쉽게 얘기해서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는 지수가 뭐 2,000포인트밖에 더 2,000포인트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것도 2,000포인트 근처에 있다가 빠져갖고 1,000포인트 깨졌다가 2,000포인트 올라왔다가 그냥 2,000포인트에서 박스권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 지수는 한 4배인가 5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여러 요인들이 같이 있는 거죠. 묶여 있는 거고 또 하나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미국은 경쟁력이 있는 나라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좀 엉거주춤한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경제라고 하는 건 정치 체제하고 달리 떼어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했지만 그냥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공산주의가 좋은 거거든. 요 말만 잘라갖고 공산주의가 좋다더라 이러면 안 되는데. 제목을 공산주의가 좋은 단장님. 그러니까 그건 완전 가는 거니까 그건 아니고. 네. 아니 다 같이 열심히 일해서 그거를 다 같이 나눠 쓰자. 그 자기 말은 좋죠. 능력껏 일하고 그다음 필요껏 갖고 가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자.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공산주의 경제 체제가 망했잖아요. 그렇죠. 왜 망했을 것 같아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현실성이 뭐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그 본성은 그렇죠. 욕심과 그렇죠. 내 거를 먼저 갖고 싶고 그렇죠. 많이 갖고 싶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그 의욕심에 불타는 20대 청년들끼리 살면 가능했던 거죠. 그렇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보면 그런 성인들은 몇 명 없거든. 결국 인간은 굉장히 그 자기 중심적이고 그 진짜 인간처럼 이렇게 축적을 하는 동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동물들은 필요한 만큼만 갖고 가지 인간은 자기 한 3대, 4대 먹고 있고 이상의 것을 갖고 있는데도 또 축적을 하잖아요. 그런 인간의 욕망과 자기중심성 이런 인간의 현실상으로 그런 공산주의 계획 경제는 안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갖고 있는 강점은 뭐냐면 걔네들은 리얼하게 인정한다는 거죠. 인간에 대한 본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욕심. 그래서 가능하면 규제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와서 해. 대신에 큰 테두리에는 규제를 하잖아요. 큰 테두리.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요. 걔네들은 서부에서 총싸움 하면서 살았던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수를 하는 이유도 그거라는 거잖아요. 악수를 하면 총을 못 쓰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악수를 하면 총을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룰을 정해놓고 그 룰을 어기면 총을 쏴서 죽이는 거지. 그런 게 문화적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룰은 돼 있고 나머지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알아서 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혁신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차이는 유럽은 많은 게 있잖아요. 폼 잡는 거. 근데 미국 애들은 폼 잡는 게 없잖아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실용주의적이잖아요. 그게 청바지 햄버거.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우리는 딱 보면은 알거든요. 이건 해봐야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모여서 일을 할 때 이야기하다가 이거 될 것 같아? 그러잖아요, 보통. 그러면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뭐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다른 사람이 그거 되겠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몇 마디 해보잖아요. 그리고선 들어보고 대판 결정하잖아요. 야, 그거 안 될 것 같다. 그래, 접자. 그리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걸 다 다큐멘터리에서 해요. 그리고 그걸 증명해야 돼. 안 되는 거, 되는 거. 그러면 귀찮지. 일도 느리고. 근데 걔네들은 그런 게 이제 습성화되어 있는 거죠. 과학적인 토대, 객관적인 토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굉장히 진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이 적고, 자원은 풍부하고, 그리고 인간들도 많아. 끊임없는 이민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혁신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0년을 놓고 보면 왜 그럼 그렇게 비싼 주식들이 계속 올랐을까? 보면 말도 안 되는 주식들이 우리가 쓰는
이 스마트폰 이거 처음 어디서 만든 줄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노키아가 처음에. 노키아. 노키아가 이거 나오기 전에는 노키아가 글로벌 넘버원이었잖아요. 노키아에서 이 만들었다는 게 테크놀로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혁신은 어디서 나왔냐? 애플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 전기차를 뭐 자동차에서 빵빵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엉뚱한 데서 나왔잖아요. 테슬라에서. 네. 아마존이 원래 책 팔던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온라인 책 팔던 회사가 지금은 뭐 이 온라인 유통과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MS 오피스 했던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가 변신해서 클라우드로 가고.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국가가 미국이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도 유일하게 중국 보고 막 자꾸 흔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축통화, 달러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우리 세대는 미국이 최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글로벌 투자, 이제까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재미를 봤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작년까지는 재미 봤죠. 앞으로도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뭔가 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굉장한 시장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시장을 예측하는 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이제 우리가 시장에 대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대적인 우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평온해질 때까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이 제일 갑인 것 같고, 사실은 유럽은 이미 마이너스 금리도 했고 양적 완화도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해도 그게 그만 한 거죠. 그리고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 했는데 일본에서 새로운 혁신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손정의 펀드밖에 잘 들어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본 소득 같은 거 나는 여러 가지 방역과 관련해서도 되게 후진적인 시스템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 다이나믹스로 보면 미국 시장이 좋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빅스 같은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면 그러면 이머징이 좋은데, 이머징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죠. 대한민국이. 한국에서 이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꼽는 게, 너무 외국인의 세력에 우리는 휘둘린다.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맨날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도 기관 투자자들이 있는데, 왜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 국내 주식을 많이 사주지 않고, 지금은 또 해외 주식 비중이 더 높아졌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마침 또 기관 투자자셨잖아요, 연금.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외국인들한테 휘달린다, 시장이. 두 번째는 그런데 기관 투자가 왜 말하자면 시장의 주도 역할을 못하냐.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먼저 이제 외국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면 지금 계속 외국인들이 팔까? 물론 이제 펀더멘탈한 이슈도 있겠죠. 근데 더 큰 이슈는 지금 글로벌 자금이 굉장히 다 패시브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액티브 펀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이 워렌 버핏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은 액티브 운영이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프라이빗 에쿼티에 가까운 그런 스타일이고, 왜냐하면 회사를 놓고 그 회사가 M&A도 하고 주식도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피델리티의 피터 린치나 이런 우리가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아니면 템플턴 회사를 세웠던 템플턴 이런 유명한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별로 들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있으면 이제 해치 펀드 좀 들어본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늘 들어보는 얘기는 ETF잖아요. 그렇죠. ETF로 많이 쏠리죠, 지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제일 큰 회사가 블랙락이잖아요. 그게 원래 BZW 바클레이즈를 인수해서 지금은 액티브 패시브 다 하지만 패시브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우리가 투자하는, 미국에 투자하는, 여러분 투자하는 아이쉐어 ETF 같은 걸 거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이쉐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블랙락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패시브화 됐던 거죠. 인덱스 팔로우 하는 거죠. 그거 갖고 회사를 세워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뱅가드예요, 뱅가드.
그 뱅가드라고 하는 회사는 웰링턴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액티브 하우스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거예요. 저도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그 벤치마크 출입한다고 한번 보스턴에 가서 그 웰링턴이라는 회사에 들어가 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갤러리 같더라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아, 회사가 좋다고요? 인테리어가? 네, 그리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사람들. 근데 어쨌든 그때 존 보글인가 하는 사람이 나와서 뱅가드를 만들 때 뱅가드가 한때는 세계 제 두 번째로 큰 운용사였는데 결국 액티브 매니저도 보니까 장기적인 성과를 보니까 인덱스를 못 이기더라. 그럼 뭐하러 우리가 비싼 수수료 뭐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왜 그러면 펀드 시장이 공모 펀드가 다 죽어버렸을까? 저는 결코 개인 투자자들이 어리석어서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나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세상에 돈보다 똑똑한 게 어디 있어요. 돈 벌어주면 다 했다고. 돈을 못 벌어줬기 때문에 액티브 시장이 죽은 거거든요. 전 세계도 비슷해요. 그래서 패시브 시장이 엄청 커졌거든요. 그러면 패시브 펀드는 판단을 안 합니다. 돈 들어오면 사고 돈 빠지면 팔아요. 근데 지금과 같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불안하면 이머징 시장에서 돈이 빠집니다. 이머징 시장은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라 터키 같은 나라도 있고 남아공도 있고 아르헨티나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그런데 투자 안 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좀 더 안전한 데로. 그럼 돈을 빠시면 어디서 먼저 파냐? 어디서 먼저 팔 것 같아요? 가장 팔기 쉬운 것. 한국이 진짜 좋은 시장이거든요. 아, 그래요? 여긴 팔면 다 받아주잖아요. 아, 파는 대로 가격 들떨어지면서. 그렇죠. 굉장히 여기는 좋은 시장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저는 그 머니톡스라고 하는 유명한 말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징계의 경우는 머니톡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돈이 빠지면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스를 수는 없다. 그리고 그거는 누구 외국인 한두 명이 의지로 하는 건 아니고 이 펀드 플로우, 자금의 흐름이다 이런 거고요. 그럼 왜 국내 기관 투자가는 제대로 못하냐? 국내 기관 투자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경제가 왜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갔느냐? 그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자본시장적인 요인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자금이 굉장히 보수화됐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자금이.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돈은 다 어디로 가 있느냐. 첫 번째, 부동산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부동산 투자를 부동산에 다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연금에 들어가 있어요. 연금에. 국민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네. 세 번째, 보험회사에 들어가 있어요. 아파트가 주식 투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파트가 리스크 테이킹 하진 않잖아요. 아파트가 벤처 투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한국은 굉장히 액티브했어요. 그거는 공과를 떠나서 70년대, 80년대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 주도의 이 자원을 집중으로 해서 산업화를 이루어왔던 과정을 우리가 민주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무조건 부정하면 안 돼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액티브하게 리스크를 줬던 기업가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의 이면도 많죠. 그렇지만 말하자면 한 번도 배도 안 저어보고 가서 수주를 받아오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내리 20년 동안 적자를 내면서 반도체를 만들어 오는 거. 이런 것들은 지금 아무도 못하거든. 그런 기업가 정신과 그 다음에 우리는 진짜로 이 리스크 테이킹 하는 게 돼 있었거든요. 뭔가 질르는 거. 그리고 DJ 정부 때, 그때 그 IT 벤처 육성해갖고 돈 무지하게 뿌렸어요. 그랬죠. 그거 부정도 무지 많았거든요. 그 돈 갖고 해먹은 놈도 엄청 많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토대가 돼서 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금은 제가 보니까 다 자금이 보수화됐어. 그리고 제가 보기엔 정치도 보수화됐어. 물론 이 진영 해갖고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이야기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뭐가 보수고 뭐가 진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관료도 지나치게 관료화가 됐어요. 이제 리스크 테이킹 하는 관료는 별로 없어요. 왜? 아니, 국정감사 받아야 되는데, 정권 바뀌면 잡혀갈 수도 있는데, 아무도 사회가 리스크 테이킹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성장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정치 체제부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이제 아까 왜 그러면 기관 투자가 주식을 안 사냐? 국민연금, 뭐 기타 각종 연금, 공제, 보험사 그 주식 살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보험사 이런 데는 규제가 엄청 들어와요. 그 자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법적인 규제가 많은가 보죠. 그렇죠. 대한민국은 진짜 제가 보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그것도 한번 짚어볼 만한 얘기인데요. 지배구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이 단순히 오너기 때문에 경영자가 되는 건 문제가 있죠. 근데 오너식 구조가 나쁘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레귤레이션 굉장한 이슈예요. 대한민국의 디스카운트. 한국 경제 발전에도 엄청난 이슈고. 제가 이제 퍼블릭 섹터에 들어와서 2년 있어 봤잖아요. 민간에 있다가. 공무원 연금. 네.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떤 면이요? 제가 막 이런 얘기 하면 나온 지 1년 지났으니까 요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데, 진짜로 이 퍼블릭 섹터가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레귤레이션 하에서, 이 보수화된 자금의 성격,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을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주식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나 벤처나 중견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자금들이 흘러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퍼블릭 섹터는 야, 이거 했다가 누가 책임질 거야. 그래서 위원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원회가 많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자리 하시는 거예요. 공동 책임. 아무도 책임 없어. 책임을 안 지려고. 네, 이런 거고.